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빌라잡입니다. 오늘 11월 27일 오후 4시 39분인데, 이번 주에도 좀 괜찮은 위치에 있어 보이는 종목들 좀 몇 가지 가져왔고요. 먼저, 국내 증시 흐름은 금요일 날 확인을 해드렸고,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금요일 날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이렇게 5가지 가져왔거든요. 웰크론한텍 3기, 삼진 L&D, 유라테크, MVH 코리아 이렇게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좀 흐름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소폭 밀리면서 0.5%대 하락이 나온 모습인데, 아무래도 조기 폐장을 해서 그런지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 모습이고, 어, 지금 이 양봉 안에 갇혀있는 음봉형 캔들이 나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어, 위아래로 지지와 저항이 많은 구간, 이 구간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금요일 하락이 나왔지만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여기서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만, 만약에 반대로 밀리면 다시 단기 우하락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 이렇게 반등이 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우 같은 경우에는 추세, 우하락 추세가 정말 끝이 난 건지 이렇게 엄청나게 반등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 다소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재차 이 추세를 하락하면서 내려오는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일단 크게 보면 이 정도가 약간 유의미한 구간대인 것 같거든요. 상승했을 때도 지지가 여러 번 나왔었고, 그리고 하락했을 땐 저항으로 작용했고, 또 저항으로 작용했고, 또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줬거든요. 다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해줬으니까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게 좀 중요하겠죠. 34,00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아직 우하락하는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추세 상단까지 도착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맞는지 이걸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 일단 나스닥도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좀 올라가주는 그림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이 장기동 평균선 중에 하나인 이 112일선조차 지금 돌파를 아직 못해줬기 때문에 앞에서도 저항이 나왔고, 이 구간을 재차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이 종목들은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어, 급락, 공통점, 급락, 급등, 급락, 급등, 또는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어,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한 종목들입니다. 급락과 급등, 급락과 급등을 하거나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한 종목인데, 어, 이 종목들을 좀 보고, 예, 먼저 저번 주에도 좀 달았었던 웰크론 한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 기업 분석 리포트를 좀 보면 코스닥 건설 이쪽이고 시총 1,300억, 유동주식 1,200만 주, 대주주 지분율 36%인데 웰크론이 지금 대주주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산업기계 제작 판매 목적, 물 환경, 에너지 관련 플랜트 및 종합건설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러면서 재물을 보시면 매출은 지금 꾸준한 모습인데, 당기순이익이 2019년에 적자가 좀 크게 났었는데 2020년, 2021년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고, 올해도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상폐될 정도의 위험한 차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험한 재무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이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리튬 테마로도 엮여 있고, 그래서 리튬 관련된
기사를 보여드리면 웰크론 한택, 포스코의 리튬 농축 설비 등 양극재 추출 설비를 공급한 이력 보유.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튬을 다루는 회사는 아닌데 리튬 관련된 설비를 만드는 회사인 걸로 지금 이렇게 부각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이슈.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지금 웰트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 지금 네옴시티 쪽으로도 좀 묶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사우디 네옴시티 식수 공급망 해결 위해 국내 주요 수처리 기업들과 면담 진행 소식 이러면서 네옴시티 수처리 관련 테마로 지금 묶였어요. 그래서 지금 리튬 테마로도 묶여 있고 네옴시티 수처리 테마로도 묶이면서 급등을 한 모습인데 차트를 보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 때 급락한 이 낙폭과대 구간을 제외하면 이 정도 구간 1,500원대를 지금 바닥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고점대를 6,000원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러한 박스권 안에 있었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공격형 매집이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상승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 앞에 들어올리는 거래량보다 이 고점대에서 거래량이 더 없죠. 이거는 세력이 제 생각에는 이 구간까지 올려서 이 고점대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은 매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력이 이탈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매집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 고점 이후에 우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었는데 6월 달에 급락이 이렇게 나왔죠. 급락 나오고 다시 급등을 해서 올라왔어요. 급등해서 박스권 그려주다가 여기서 이대로 이동평선 정배열 만들어주면서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급락을 시켜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내려왔으니까 다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들어 올려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강하게 들어 올린 모습이에요. 10월 12일 강하게 24% 종가 기준 24%까지 들어 올리면서 장기동 평균선 그리고 구름대 라인을 하단을 돌파를 해줬고 위에서 박스권 그려주다가 이동평균선 정배열 상태에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급락, 급등, 급락, 다시 급등 이렇게 올라온 모습인데 약간 이렇게 보면 쌍바닥의 느낌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급락하고 급등했는데 다시 한번 급락했으면 시간을 충분히 더 끌고 개미들 기간적으로 약간 힘들게 하면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약간 이 상승이 강하게 급하게 올린 듯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권 그려주다가 강하게 슈팅이 나왔고 슈팅 나온 이후에 지금 종가 기준 이 위치인데 6,390원이죠. 그러면 앞에 지금 고점대를 다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그리고 상한가 이후 하루 약간 눈치 보기 장세에서 다시 한번 급등을 했는데 6,900원 조금 더 위를 찌르면서 개미들 단타나 이런 게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지금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목, 금, 월 3거래일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는데 내일 이제 단일가 매매가 끝이 나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대 라인이었던 6,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지금 위치에서 들어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눌러준다면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주는 추세에 있었는데 이 추세까지 내려오면 다시 이 구간에서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여기서 바로 날아가지 않고 다시 내려온다. 내려오면 장기동 평균선 라인에서 추가로 진입을 하면 이게 엄청난 매집이 될 거기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 우상향하는 추세 하단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 자리 6,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하시거나 내려온다. 내려올 거 기다리시면 이 정도 구간 우상향하는 추세 고점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이걸 만약에 지켜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도 일단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는데 이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올라가 주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금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7월 25, 26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보면 이렇게 추세가 조금 더 셌죠. 연속으로 상한가 두 방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조금 더 셌는데 이렇게 또 위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왔고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초폭 나왔지만 조정이 나오고 나서도 이 상한가가 나온 이 구간을 제가 알기로 이탈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볼게요. 네, 이 구간을 지켜주고 다시 급등하면서 이렇게 추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을 때 기준으로 보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동평균선들도 급등하기 전에 이미 정배열 상태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웰크론한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하면서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고 이동평균선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테마도 지금 리튬, 네옴시티 두 가지나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재료를 갖다 붙일 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아래로 파동을 주면서 굉장히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개미들한테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으로 보이게끔 파동을 좀 심하게 준 모습이에요. 개미들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게끔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도 지금 보유를 해서 가지고 있고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오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로 불타기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3기 보도록 할 건데 3기 보기 전에 제가 지금 웰크론 한택 이 정도 구간을 캡처를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구간을 지금 캡처를 떠났는데 거래량까지 해서 캡처를 했는데 다음 종목으로 이제 3기 보도록 할게요. 3기 같은 경우에 코스닥 자동차 부품이고 시총 1,600억, 대주주 지분율 32% 정도 가지고 있고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차 엔진, 변속기 뭐 이런 쪽이고 현대기아 이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매출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20년, 2021년 적자가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분기별로 지금 흑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올해는 흑자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보율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유보율이 높다는 건 현금성 자산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3기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인데 자동차 연비 개선 경량화 테마로 묶여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자회사 중에 배터리 부품 전문 기업인 3기 EV가 코스닥 상장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기가팩토리 관련주로 또 묶여 있고 그리고 최근에 상한가가 나온 코다코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합금 및 다이캐스팅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섹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다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는데 코다코 같은 경우에 상한가로 갖다 붙인 이슈를 보면 미래 전기차 하면서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 코다코 알루미늄 소재 기술을 이전받는다. 소식이 주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 테마가 자연스럽게 3기로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전기차 다이캐스팅 부품 시장을 선도하고자 그러나 이미 3기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라고 하죠. 그럼 이게 또 부각이 되면서 세력이 이 이슈를 갖다 붙여서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기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 보면 크게 볼게요. 마찬가지로 상장했을 때 가격을 보면 상한가가 연속 3방 나오면서 마지막에 네 번째 5,9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5,900원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크게 보면 이
코로나 때 급락 나왔던 구간을 제외하면 저점 라인이 1,900원,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구간 5,800원, 900원 정도 되는 구간이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보시면 이 2015년도 고점을 찍고 우하락하다가 코로나 때 기준으로 이렇게 강하게 우상향해서 들어올린 모습이죠. 들어올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 고점에서 물론 이렇게 2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털고 나갔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세력이 이탈했을 만큼 터진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장했을 때 고점 가격대, 저는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흡수한 매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집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000원에서 물론 7,000원이면 7배나 오르긴 했는데, 그러면 이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급등한 하이드로 리튬처럼 이 고점대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3기 같은 경우에 급락 나왔는데, 고점 이후에 하락이 나왔는데 조정이 코로나 딱 전후 수준까지 지금 나온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6월 달에 급락을 했는데 다시 급등했고, 다시 급락했고, 다시 급등해서 올라온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웰크론한테 캡처한 이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이죠. 6월 달에 급락, 마찬가지로 급락, 급등, 급등, 다시 급락, 다시 급등한 모습. 다시 급등을 했죠. 그리고 급등하고 지금 옆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위로 쏜다. 그러면 웰크론 한택이랑 똑같은 차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웰크론 한택이랑 똑같이 갈 거라는 보장은 못하지만, 급락, 횡보, 급등, 급락,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다시 급등을 시켰다는 점, 그리고 장기동평선 위에서 지켜주고 있고, 최근에 11%, 9%대 찔러주는 단기 매집봉이 출현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모아주고 단기 이동평균선 정별 상태로 올라가주고 있죠. 이 추세 이어진다. 그러면 장기 이동평균선 정별 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약간 금요일에 또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3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중국에 있는 종속사 한동 3기 기차 배관 유한공사에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이러면 이제 이 340억이라는 금액을 주식 취득하는데 썼다는 건 그만큼 현금성 자산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를 갖다 붙여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짧게 보면 짧게 보면 6월 급락 나오기 전 박스권 고점 라인인 4,100원에서 4,2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장기이동 평균선 라인,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 바닥권 구간 2,800원. 물론 여기서 위에서 손절 안 하시고 버틸 거라면 그날을 비중을 아래로 왔을 때 점점 크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이 정도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웰크론한텍 3기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 삼진 L&D는 다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3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한 이 방금 보여드린 웰크론 한텍 이 차트랑 굉장히 비슷한 그림이죠. 이 차트랑 굉장히 비슷한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삼진 L&D 보도록 할게요. 삼진 L&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닥 전자장비 및 기기 시총 800억이 조금 안 되고 대주주 지분율 22%, 그래서 전기 전자기기 구성품, 정밀 사출 부품 제조, 이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뭐 이렇게 주요 매출처라고 하죠. 재무를 보시면 매출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당기순이익은 적자 흑자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올해 2분기, 3분기 흑자가 좀 나면서 아마 올해는 흑자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재무가 위험해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이제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강세였고, 삼성 SDI에서 사용하는 가스켓의 전체 70%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슈를 좀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삼진 L&D 큰 상승이 나온 11월 14일이죠. 삼성 SDI, GM, 볼보 전기차 배터리 합작 추진, 가스켓 독점 공급 부과. 삼성 SDI가 미국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 2곳과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삼진 L&D 주가가 강세다. 삼진 L&D는 삼성 SDI에 가스켓 전체 물량의 70%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 SDI가 GM,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뭐 볼보 등과 조인트 벤처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 첫 대규모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삼진 L&D 차트를 보시면 차트 크게 보면 상장했을 때 9,000원, 10,000원 근처에 육박하는 주가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저점을 지켜줬던 라인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점 라인 이렇게, 그리고 고점 라인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 상장 초기의 무빙을 제외하면 이렇게 저점 그리고 이렇게 고점 때였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2013년 고점 이후에 코로나 때까지 이렇게 우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었는데, 코로나 때 강하게 들어올린 모습이죠. 이렇게 우상향 해주면서 강하게 들어올린 모습이고, 들어올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1,100원대부터 5,000원 5배 정도 올랐지만 어마어마하게 뭐 10배, 20배 오르는 대시세까지 나오지 않은 모습이고, 고점에서 우르르 거래량 털고 나간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앞에 고점대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은 매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삼진 L&D 같은 경우에 이 2014년도 고점에 매물을 받은 매집이라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하락 추세 진행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 주가 수준까지 하락이 나온 뒤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급등, 횡보, 급락, 그리고 재차 급등하는 차트. 그래서 지금 이 삼진 L&G 같은 경우에 단기 이렇게 우상향 해주고 있는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세력이 주가를 들어 올리고 고의로 밀어내요. 근데 밀어내면서도 올라갈 때만 거래량을 터뜨리고 뺄 때는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뺀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추가로 저점 매집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양봉을 강하게 띄워주고 매집봉을 띄워주면서, 그래서 올릴 땐 거래량 들어오고 하락 나올 땐 거래량 없고, 올릴 때 거래량 나오고 하락 나올 땐 거래량 없고, 올릴 때 또 거래량, 조정 줄 때 거래량 없고, 최근에 그리고 다시 이렇게 9%대까지 찔렀을 때 또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이 삼진 L&G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추세 저점을 찍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데, 그럼 손절 라인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최대 2,900원에서 3,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앞에서도 저항 라인이었고 뚫어주지 못한 저항 라인, 그리고 뚫고 나서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던 구간이죠. 그러면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쏴주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쏴주는 그림이 나온다. 단기 고점 라인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겠죠. 최근에도 윗꼬리가 달린 구간 3,600원 정도, 600원에서 700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을 이 우상향 추세 유지해주면서 돌파를 해주는지, 돌파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삼진 L&G 같은 경우에도 월봉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인데, 이 상승이 이 앞에 고점대에 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은 매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크게 보면 이렇게 밖을 차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온다. 그럼 밥그릇 3번, 4번의 자리가 나오는 그림이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하락해서 내려온다. 내려오면 이 바닥 라인은 꼭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바닥 라인도 벌써 이미 현재 구간에서 50% 이상이 빠져야 되기, 이 바닥 라인에 오기 때문에 이 바닥 라인을 기다리시는 게
하락이 나온다면 이 바닥 라인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유라테크.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이 좀 나온 종목이죠. 그래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보면 코스닥 제조 자동차 부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이 다 자동차 쪽이죠. 전기차, 자동차. 시총 1000억. 유동 주식이 좀 적어요. 대주주 지분율이 거의 70% 가까이 되는 품절주죠. 그래서 자동차 점화 부품류, 현대기아차, 모비스 안정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이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관계사 유라코퍼레이션이 현대기아차 수소차 1차 협력사 및 전기차 충전 관련 장치 및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네시스 충전 케이블 관련 종목으로도 지금 묶여 있습니다.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그리고 매출을 보면 매출 뭐 그렇게 막 들쑥날쑥한 편은 아닌데,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그래도 유보율이 괜찮다는 건 현금성 자산이 많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당할 만한 재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하고 코로나 전까지 2016년 때까지 이 어마어마한 우상향 추세에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우상향이 나왔었는데 이때 고점을 찍고 코로나 때까지 거의 한 5년, 4년, 5년 정도를 우하락한 추세에 있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차트를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돌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들어 올리고 거래량이 터진 부근이 그래도 꽤 고점이거든요. 물론 이 고점에서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는데 뒤에서도 이 고점대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이 고점대에서 분할로 청산했을 가능성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분할 청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고점대 2016년도 고점대 이 구간까지 들어올리는 매집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세력이 분할 청산했을 가능성도 있고 개미들의 물량을 소화한 매집일 가능성도 있다고 두 가지 양방향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들어 올리고 나서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 약간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어마어마하게 급락이 나왔죠. 급락 나오고 바닥을 찍은 게 코로나 전 그것도 박스권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온 모습이거든요. 거의 70% 가까이 나온 모습인데 이 바닥을 찍고 보시면 9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어요. 이때 이슈가 이 제네시스 충전 케이블 관련된 이슈로 올랐었거든요. 기사를 좀 찾아보면 9월 달인데 유라테크 제네시스 무선 충전 기능 탑재 유라테크의 관계사인 유라코퍼레이션이 일부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서 9월 달에 상승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9월 달에. 근데 여기서 이미 이 상한가가 나온 9월 14일 이 기준에서 차트를 보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약간 쌍바닥의 느낌을 만들어 줬고 바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거래량도 꽤 유의미하게 들어와 준 모습이고 근데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 버리죠. 급락을 해버리죠. 근데 급락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기준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진 건데 보시면 급등하고 여기서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일부러 세력이 급락을 주면서 개미를 털어버려요. 아니면 개미들한테 타지 못하게 무섭게 공포를 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거래량 없는 모습 그리고 바닥까지 뺀 다음에 또 저점에서 매집을 해요. 추가 매집. 그러면서 거래량 들어와주고 매집하면서 그리고 강하게 또 상한가로 들어 올리죠. 그러면서 거래량 터치고 그래서 이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 최근에 급등이 또 나온 모습인데 이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온 평화홀딩스처럼 수소차 관련 섹터로 지금 묶인 모습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유라테크도 급등, 급락,
상승, 급등 이런 추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재차 내려올 수도 있는데 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랫꼬리로 지금 이 8,600원대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위를 계속 찔러주고 있죠. 위를 계속 찔러주다가 이 윗꼬리를 먹으러 가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최근은 아니지만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윗꼬리를 찌르고 나면 윗꼬리 찌르고 양봉 떴고 윗꼬리 찌르고 먹는 양봉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상향 해주는 추세만 유지를 해준다. 그럼 여기서도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반대로 하락이 나오면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아래로는 짧고 손절 라인은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가성비가 좋은 위치에 있어서 가져왔고 급등, 급락, 다시 급등을 했다는 건 세력이 좀 급하게 올리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다시 내려오는 엄청난 무빙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손절 라인 이탈하면 자르면 그만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짧게 보면 8,6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넉넉하게 잡는다. 그러면 112일선은 너무 멀기 때문에 224일선 8,2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1분할, 2분할로 접근하셔도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라테크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상승을 하고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정이 조금 더 크게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바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코로나 전후 주가 수준까지 빠져도 이 박스권 하단까지는 많이 안 빠지는데 박스권 하단까지 빠진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만큼 하락을 주고 다시 상승을 시켰다. 그러면 여기서 바닥 한 번 찍고 올라간 종목보다 한 번 더 찍고 올라간 종목이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VH 코리아 좀 보도록 할게요.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 코스닥 자동차 부품 쪽이고 시총 1,300억, 대주주 지분율 40% 정도가 되는데 보시면 자동차 부품의 제조 판매 대부분을 현대기아차에 공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매출이 전 작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크죠. 매출 계속 늘어나고 있고 1조 올해도 지금 벌써 3,200억, 2,900억 그럼 벌써 6,000억 그리고 2,800억 그럼 지금 벌써 올해 8,800억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올해도 무난히 1조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보율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최근에 상승이 나온 이슈를 좀 보면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예요. 배터리팩 맞춤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고 하고 관련된 좀 기사를 좀 찾아보면 MVH 코리아 전기차 배터리 혼유 생산 장비 개발 돌입 부각소 모든 전기차 배터리팩 커스터마이징 기대감 급등. 동사가 MVH 코리아가 셀 구격별 혼유 생산을 위한 장비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짐. 그리고 해당 과제가 마무리되면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팩을 맞춤형 제작이 가능해 생산 고도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면서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팩 관련 종목이죠. 전기차 부품 테마죠. 쉽게 얘기하면. 차트 보면 2014년도에 상승을 했는데 2013년도에 상승을 했는데 이때 고점 한번 찍고 나서 코로나 때까지 우하락한 모습이죠. 그리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강하게 들어올린 모습이고 강하게 들어올렸는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뭐 어마무시하게 털고 나간 그런 모습은 아니고 이 상장 초기의 고점 때 마찬가지로 물량을 받는 매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우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우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는데 어디서 차트를 돌렸냐?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후 주가 수준까지 하락이 나온 뒤에 크진 않지만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해주는 추세 안에 있는 모습인데 조정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 웰크론한텍처럼 6월 달에 급락 나오고 상승 횡보하다가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다시 급락을 했죠.
급락하고 다시 급등해서 올라왔죠. 이 웰크론한테 캡처한 모습처럼. 그래서 계속 또 보여야 될 거. 여기서 급등을 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도 괜찮은데 급락을 다시 줘요. 급락 주고 횡보하는 동안 거래량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들어 올리면서 다시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위로 찌르는 개미들 물량 테스트하는 양봉 캔들에서, 윗꼬리 캔들에서 거래량 터지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구간까지 계속 찔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4월, 5월 고점 라인, 그리고 충분히 지지와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이죠. 이 구간까지 찔렀다는 건 최근에, 그리고 윗꼬리 캔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조정 눌러주고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 장기동 평균선 라인, 손절 라인 잡으시거나 한 3,95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에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열어두신다. 그러면 이 6월부터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을 때 고점 라인인 이 정도 구간, 적어도 이 정도 구간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800원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잡고 타이트하게 잡고, 마찬가지로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성비 좋은 위치에 있어 보여서 가져왔고요. 급락, 급등, 급락, 급등. 그러면 여기서 지켜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한 번 급락했다가 올라온 종목보다는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종목이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바닥을 여러 번 찍은 종목들, 최근에 평화홀딩스 바닥 찍고 여기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도 기간적으로 충분히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내려와서 바닥 한번 더 찍어주고 급등이 나오고 있고, 저번 주 관심 종목 SY 마찬가지로 이때 들어 올려서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다시 급락 주면서 모아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바닥 2번 정도 찍어줬고, 그리고 성우하이텍 마찬가지로 바닥 찍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차트 크게 보더라도 여기서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한 번 더 내려오죠.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줘버리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한 번 내려왔다 올라간 종목보다는 한 번 더 여러 번 내려왔다 올라간 종목이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11월 고용보고서 파월 발언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 그리고 이번 주는 고용을 비롯해 물가, 성장률, 소비, 부동산, 제조업, 굵직한 소식이 다수 예정돼 있다. 이러면서 여러 경제 지표와 연준 인사들 발언이 있고, 가장 주시하고 있는 지표는 내달 2일, 12월 2일 발표되는 11월 고용보고서다. 11월 고용보고서는 연준의 12월 FOMC를 앞두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이 고용보고서가 오히려 살짝 둔화의 길을 바라고 있다고 하죠. 고용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고용이 좋다는 건 금리 더 올려도 되겠네 하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올리니까 고용이 좀 둔화되네, 그러면 금리 올리는 속도 조절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고용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고 실업률이 올라갈 경우 경제 둔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을 강화할 수 있겠다고 하죠. 그래서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0만 정도로 늘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월 26만 건보다 줄어든 수준이죠. 그리고 또 구인이직 보고서도 발표가 되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PCE,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이 또 발표된다고 하죠. 그리고 연준의 수장 제롬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 인사, 고위 인사들 공개 발언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30일 어디에서 노동시장과 경제에 대해 연설한다고 해요. 이는 연준이 최근의 경제 흐름과 노동시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중요한 힌트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하죠. 그리고 연은 총재, 연준 이사 연설이 있다고 하고,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날짜별로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이걸 또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수율이 엄청나게 굵직굵직하죠. 고용보고서,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 부인이직 보고서, 연준 의장 연설, 연준 경기지표 보고서인 연준 베이지북, 목요일날 개인 소비 지출,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 그리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리고 그 외에도 연준 고위급 인사들의 연설이 있죠. 그리고 금요일 가장 마지막 12월 FOMC 이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1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실업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물론 이러한 지표들이 증시에 좋게 나오면 증시는 상승을 할 거고 증시에 안 좋게 나오면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그림을 가지시면 매수 타점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관심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